코스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와. 불꽃쇼가 시작됐어. 아 진짜 이거 이 기세만 보면 이거 진짜 우천 가겠는데? 거의 여의도 불꽃놀이 수준입니다. 네. 아니 전 진짜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 굳이 얘기를 하면 신정부 개막 축포 그런 거겠죠 뭐. 이게 언제까지 갈지가 이제 중요해지겠죠. 뭐 자꾸 그런 것도 초쳐요 벌써부터. 일단 즐기자. 일단 축제가 즐기자. 벌어졌는데 이거 언제까지 가냐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죄송합니다. 제 유튜브가 소리가 켜져 있었네요. 이것도 다 축제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어제 많이들 기분이 좋았으려나? 다 좋았겠죠, 이 정도면? 갖고 계셨으면 좋았죠. 아니 근데 보통 물려가지고 지금 다 갖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근데 안 간 게 거의 없으니까. 맞아요. 안 간 게 거의 없으니까 아마 특히나 뭐 어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잘 갔잖아요. 삼성전자는 그거 가지고 잘 갔다고 하기는 좀 1% 올랐는데 그거 가지고 좀 대비해서 좀 만족스럽진 않죠, 사실. 삼성전자 아직 갈 길이 멉니다. SK하이닉스만 잘 갔어요. 막 7% 이렇게 오르더라고요. SK하이닉스는 그랬죠. 여전히 HBM과 기존 레거시 반도체 차이는 여전히 불가피했고 어제는 또 엔비디아가 좀 잘 갔던 날이었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좀 더 잘 갔을 겁니다. 근데 뭐 그런 건 모르겠고 일단 코스피는 지금 새로운 정부가 필요했죠. 아무래도 컨트롤 타워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일단 대통령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요구가 있었고 그 요구에 응답을 했던 어제 국내 장이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어제 또 체코원전 계약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더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과연 오늘도 축제가 이어질 것이냐, 어제 하루짜리였을 것이냐, 아니면 진짜 대통령 말대로 5,000피 갈 것이냐. 근데 3,000피는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세예요, 기세. 기세입니다, 기세. 그러니까 지금 뭐 2,700 있는데 굳이 뭐 벌써부터 3,000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원래였으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텐데 어제 그 기세를 봤다 보니까 야, 이 정도면 3,000은 가겠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바뀐 거죠, 그렇죠? 물론 3,000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코로나 때도 3,000 겨우 갔다 왔잖아요. 최고가가 3,300이거든요. 와, 3,300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3,300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군요. 기억도 안 납니다. 21년도를 고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그때는 진짜 난리였죠. 그때는 진짜 국장이 최고였죠. 그때 막 삼성전자 하루에 막 10%씩 오르고 막 그랬던 시즌이었으니까. 이때 주식 안 하면 무시당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맞아, 주식 안 하면 바보였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 또 많이 벌지도 못했어요, 사실. 다들 좋을 때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괜히 그 안에서 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또 그때는 사실 유일하게 트레이딩하면 안 되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트레이딩하면 바보였어요. 다음날 일어나면 올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또 그때는 또 제가 또 주식 좀 했다고 트레이딩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도 못 먹었던. 저도 이 불장에서 못 먹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진짜. 트레이딩의 단점은 이런 거죠. 그때 주식 시작해서 지금까지 물려 있다고요. 2차 전지 들고 계시나? 뭐 그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제 삼성전자 막 10만 전자 가고 그랬으니까 10만 원 근처까지 가고 그랬으니까 그때가 고점이었던 주식들이 굉장히 많죠. 2차 전지 할 것도 아니에요. 뭐 네이버 카카오만 생각해도 카카오가 그때 얼마였습니까? NC소프트 이런 거 얼마였습니까? LG생활건강 이런 거 지금은 진짜 나락이죠, 나락. 어쨌든 어제부터 다시 시동을 걸었으니 요거 하루짜리로 과연 끝날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는 일일 것이냐. 동동님이 선반영이라고 아주 따옴표까지 붙여가지고 초를 치시는데 아닐 겁니다. 근데 이게 기대감은 맞죠, 솔직히. 뭐 주식은 원래 다 기대감 아닙니까? 근데 좀 실체를 가지고 이제 기대감을 가져가냐, 좀 실체 없이 가냐. 항상 이 실체가 중요한데 좀 그런 거 옥석 가리기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 안에서 또 뭐 어제는
도움된다라고 얘기했던 그러니까 공약으로서 얘기했던 종목들이 일제히 다 오르는 모습이었고 그 중에서 얼마나 그 공약이 지켜질 것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너무 많아요. 공약이요. 진짜 많아요. 종류가. 그러면은 뭐 긴 말할 필요 없이 그냥 어제 축제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어제 2770을 단숨에 돌파했습니다. 이런 날이 코스피에 진짜 1년에 몇 없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한 1년이 뭐예요? 6개월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런 날이었는데 800개가 올랐고 120개가 떨어졌습니다. 뭐 그러면 2.6% 급등. 그것도 뭐 전강우약도 아니고 전강후강까지 갔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웃을 수 있었던 하루였고요. 어제는 기대감 원툴이었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되게 애매한 말이긴 한데 주식이라는 게 다 그렇죠. 이거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둘 중 하나예요. 어제는 남북 경협까지도 움직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공약에 걸렸던 섹터는 다 움직였어요. 그냥 한 번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하나씩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코스닥도 1.3% 상승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신정부 기대감은 중소형주에 많이 가는데 어제는 코스피에 더 많이 갔던 것도 저는 굉장히 신기한 일이었어요. 이게 약간 이제 어제 국내 정책 플러스 엔비디아까지 총탈환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딱 맞물려가지고 더 컸던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아니에요? 지주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주사 덕분. 그것도 있죠. 지주사가 최고의 수혜주가 됐기 때문에 뭐 잠시 후에 또 얘기하겠지만 지주사 대선 끝나고 보자라고 우리 김동완 PD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자 대선이 끝났는데 지주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손이 안 간다. 오케이. 이거 끝까지 차라리 안 살 거면 끝까지 안 사는 게 맞아요. 끝까지 외면하겠다. 배가 아파도 이건 그냥 보고 가야 된다. 오케이, 그럼 잠시 후에 배가 더 아프게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코스피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외국인이 1조를 넘게 샀어요. 최근에 뭐 5월 들어서 외국인이 좀 산다 해봤자 끼케야. 여기 5월 14일에 5천억이었거든요. 와, 하루 만에 1조를 외국인이 살 수가 있구나. 하루 만에 1조를 샀다는 건 그만큼 대한민국의 어떤 뭐 기대감 원툴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외국인들이 1조 원을 샀다는 건 뭐 하루 만에 1조 원 빠지겠습니까? 그러려고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외국인들이. 근데 외국인도 단타 치지 않나요? 무슨 외국인 아니 너무 그 세상에 갇혀 계시지 마세요. 세상을 좀 더 넓게 보시고. 그게 너무 많이 들어왔잖아요. 종목으로만 보면은 외국인이 단타 치는 것처럼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다 검은 머리 외국인인 거 아시잖아요. 그거는 그거고 여기서 보는 그 외국인 수급은 다른 수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9천억 원을 매수를 했고요. 전기전자 업종, 금융업종, 기계장비 업종 이렇게 샀습니다. 요거는 외국인들이 최근에 좋아하는 업종들이고 금융업종 좋은 거 모르는 사람 없죠. 요즘에 지주사뿐만이 아니라 증권주, 보험주, 은행주까지. 전기전자는 그거예요. 보통 한국을 사러 들어왔다. 한국이 이제 뭔가 그게 잡혔다라는 거죠. 이게 없었던 컨트롤 타워가 잡혔다라는 부분. 뭐 이 대통령이 앞으로 잘할지 못할지 그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은 그게 없었던 게 생겼다라는 점에서 한국을 사러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도 이에 호응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진짜 1조 원이라는 숫자는 단타로 저는 내려치기 할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1조 원이라는 여기에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뭘 사러 들어왔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또 SK하이닉스를 사러 들어왔네요. 삼성전자 안 사요. 삼성전자 여기 있습니다. 또 어제도 1조 원을 사면서 삼성전자를 팔았다? 이거는 단타치로 들어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건 또 아니죠. 그렇죠. 네. 지금까지의 어떤 그 외국인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메리트 있는 종목들을 골라서 산 겁니다. SK 하이닉스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 있고요. 방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있고요. 신한지주 KB금융 HD현대중공업 조선 있고요. 현대건설 원전이죠. 금융, 증권, 전력, HD현대, 삼성생명, 삼성물산. 그러니까 다 뭐 옛날에 얘기했던 반도체, 삼성전자,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이런 거 사러 들어왔으면은 저는 뭐 약간 좀 외국인이 뭐 약간 다르다. 이거는 진짜 예를 들면 숏커버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조금 내려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대한민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사러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번 수급은 저는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현대차 기아는 여전히 파는 모습 이거는 뇌동매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기관은 그러면 뭘 샀느냐 보니까 역시나 조선주 HD 현대중공업 들어가 있고요. 야, 이 와중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를 기관은 사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좀 의외네요. 야, 이거 무서워요. 너무 급반등했으니까 네. 잠깐의 눌림을 보겠다 이런 의미. 뭐 그럴 수도 있죠. 기관은 언제나 해칭을 하니까. 단타 치는 거죠. 기관은 단타를 인버스로. 치죠. 네. 당연히.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그런 게 없지만 기관은 국내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한도가 좀 정해져 있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면 국내 주식을 갖고 있기 싫어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왜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뭐 대한민국 증시가 뭐 이래저래 힘듭니다. 이것 때문에 뭐 저것 때문에 힘듭니다. 아니 그러면 인버스를 사면 되지 않습니까?라고 높으신 분이 얘기했던 그 명언이 있었죠. 인버스도 국장이다. 그 기관들은 그게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갖고 있어야 되는 퍼센테이지가 만약에 내 돈에서 내 그 포트폴리오에서 15%는 무조건 국장을 갖고 있어야 돼. 근데 막 국장이 막 나락을 가. 그러면은 이거 다 팔고 떠날 수가 없어. 법으로 정해져 있어. 그러면은 이제 인버스를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은 저는 단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지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인버스로 커버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굳이 기관을 좀 대변해 드리자면 이렇게 하는 거고 어쨌든 기관이 인버스를 사긴 샀다. 그리고 이 외에 삼성 SDI, HMM,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뭐 다르지 않아요? 그게 외국인과 기관이 좋아하는 종목들. 뭐 카카오, NC소프트 뭐 이런 종목들은 약간 좀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저는 외국인의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원전은 미국 거 사세요. 미국에도 많고요. 이 정부는 원전 괜찮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안 하진 않아요. 그쵸. 어제 잠깐 얘기했는데 네. 이게 약간 칵테일 에너지잖아요. 지금 약간 섞어서 풍력. 그쵸, 그쵸. 예. 근데 원전 이제 대형 원전 말고 SMR 얘기가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어제. 그리고 소형 모듈 원전 쪽으로. 예전에 그러니까 전전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탈원전이 되게 명문화되어 있었어요. 하면 안 된다. 그거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지금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코인을 좋아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코인을 이렇게 밀어주게 된 계기는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안 할 수가 없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 이전에 민주당 출신의 대선 주자들을 떠올려 보면 코인은 사기다 라고까지 얘기했던 사람들도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렇게 그 코인을 정책에 넣었느냐? 그거는 여러분의 지지를 받기 위함입니다.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도 저는 그 패러다임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크게 얘기하는 게 AI잖아요. AI 100조. 뭐 100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그 AI를 대한민국에서도 소버린 AI로 돌리려면 아까 말씀하셨던 뭐 이것만 해서 석유만 돌려서 석탄만 돌려서 혹은 재생에너지만 돌려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초등학생도 알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때처럼 탈원전 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미 뭐 얘기를 한 적이 있죠. 탈원전까지는 지금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근데 막 적극적으로 원전을 막 지어야 됩니다까지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리고 약간 입장적인 것도 있었겠죠. 갑자기 이제 와서 원전 필수입니다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그러면 부분이 또 있잖아요. 이제 솔직히 지지층이 이탈할 수도 있고. 갑자기 이러면서 이제.
저는 솔직히 뭐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정치는 다 수사라고 생각해요. 정치와 선거와 여론전은 다 수사고 진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억지로 막는 경우는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말고는 사실 뭐 그렇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전 잭팟이 터졌잖아요. 어제.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멘트를 잘못하면 그렇죠. 신정부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여기서 뭔가 완전 흐름을 잘못 읽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막 엄청 막 짓는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와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분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까 뭐 미국 얘기하셨는데 오히려 대한민국의 원전 시가총액을 다 합친 게 미국의 원전 시가총액 합친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원전은 대한민국 조선만큼이나 미국이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우리가 카드로 활용을 해야 되지 그걸 또 억지로 죽인다 이거는 전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알아서 굴러 들어온 좋은 이슈를 굳이 안 삼킬 리는 없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그때 굳이 변호하자면 그때는 AI가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원전을 그렇게 탈원전을 해도 뭐 그때 사람들이 들어줬을지 모르지만 지금 탈원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바로 등 돌립니다. 그렇죠. 지금 유럽도 지금 다 원전 짓겠다고 그쵸. 하고 분위기 자체는 원전은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요 얘기를 좀 더 끌어가자면 뭐 가장 강력한 한국 대통령이 탄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의견이 아니라 외신들의 의견이었고요. 저는 이 가장 강력한 대통령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주관적인 의견들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이 가장 강력한 대통령이라고 수식을 한 이유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욕타임스에서 의회가 다수당을 차지한 가운데 대통령이 된 이재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무슨 뜻이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 그렇죠. 하고 싶으면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엄청난 허니문 기간을 겪었죠. 11월 이후에. 결국 서사에는 레드웨이브가 깔려 있었거든요. 대통령과 상원과 하원이 모두 공화당이었다는 거. 물론 지금은 그 차이가 얼마 안 나가지고 막 그 예산안 통과시키는데 진짜 어려움이 있죠. 하원에서도 겨우 갔고 상원에서도 트러블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은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지금 압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가 많은 상황이고 거기에 대통령 힘까지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장기적으로는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거 저희들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어떤 허니문 기간에서는 증시에 어떤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할 수 있는 건 추경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을 포함을 해서 35조 원. 근데 이거 뭐 돈 너무 막 쓴다라는 표현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사실 진작에 했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몇 조를 하느냐를 갖고 계속 여야 간에 하긴 해야 되는데 얼마를 해야 되느냐 갖고 트러블이 있다가 계엄이 터졌죠. 그러면서 이게 완전히 들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다시 나올 거고 원래 여당이 그러니까 그 구여당 국민의힘 측에서 제시했던 게 10조 원대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제시했던 게 30조 원대인데 35조 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쭉쭉 들어가 있고 그런데다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뭐 여기 경기 부양책으로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거 제가 굳이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는 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좀 더 빠르게 시행이 될 수 있다는 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팩트만 놓고 보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신증권에서 이게 뭐 도식화를 한 건지 아니면 이재명 정부 측에서 도식화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뭐 진짜 성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진짜 성장이라는 표현이 저도 진짜를 굳이 붙일 필요가 있었나? 그러니까 몰라요. 뭐 약간 의도가 있었겠죠. 약간 좀 비교하려고 신뢰를 했겠죠. 좀 주고 싶었던 거 아닐까? 전 정부랑 뭐 다르다라는 걸 비교하고 싶었겠죠. 진짜라는 키워드가 저거 진짜 대한민국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진짜가 약간 슬로건처럼 붙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키워드 중에 다 뭐 진짜, 뭐 공정, 모두의 성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확 들어오는 키워드 하나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건가요? 대도약? 아니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키워드. AI 안 보여요? AI. 아 AI. 예. AI 3대 강국. 그냥 AI는 일단 그 이렇게 막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근데 명확하게. AI만큼은 되게 명확하게 명문화가 돼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네. 때문에 AI 관련주가 어제 코난 테크놀로지가 27%또 급등을 했고요. 솔트룩스가 또 20% 급등을 했습니다. 이 두 종목이 더 강하게 간 이유는 어제 저희가 얘기 드렸던 7월에 그 AI 5대장을 국가대표 AI 5대장을 뽑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 아니고 원래 그 정부에서 하기로 했었던 일정이 정해져 있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혹시 놓치신 분들은 저희 클립 영상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되게 기대감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요 두 종목이어서 이렇게 어제 또 급등을 했는데 AI 관련주, 소프트웨어 쪽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자꾸 포커스를 여기다 맞추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퓨리오사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아, 그럼요. 많이 갔었죠. 퓨리오사가 이제 투자 유치를 하는데 거기에 투자를 했던 기업들이 대부분 올라요. 네, 맞아요. 그래서 퓨리오사 관련주라고 아예 그냥 따로 분류를 해서 이제 오르는 종목들이 있는데 아직은 뭐 정확히 이쪽으로 뭐 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건 없지만 그쪽으로 좀 가고 있다. 지금. 네.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AI 100조도 사실은 뜬구름 잡는 내용이거든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죠. 100조를 뭐 명확하게 어디에 쓸 것인지 제대로 밝혀진 바도 좀 없기 때문에. 근데 명확하게 갔다 온 데가 퓨리오사였잖아요. 몇 번을 갔잖아요. 거기를 몇 번을 갔기 때문에 후보 시절에. 퓨리오사에 투자하거나 관계된 기업들이 오르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AI 쪽에서는 퓨리오사 쪽을 좀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쪽으로 더 몰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주사 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한화 1등이 한화였고요. 제일 많이 오른 종목이 2등이 CJ였고요. 3등이 SK스퀘어, 5등이 SK, 6등이 두산, 7등이 LS. 그냥 싹 다 지주사였습니다. 지주사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지주사 얘기를 한 게 벌써 며칠째인데 여러분들 아직 안 샀죠? 저도 안 샀습니다. 손이 안 갑니다. 이걸 이렇게 지주사를 사는 것 자체도 손이 안 가지만 이렇게 급등한 지주사를 추가로 산다라는 것 자체도 솔직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그리고 어제 원익도 지주사잖아요. 어제 그쵸? 원익도 가는데 이게 시총이 800억밖에 안 되는 기업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지주사인데. 네. 근데 밑에 있는 회사들은 다 5조 막 이렇게 막 큰 규모의 회사는 얘는 왜 800억밖에 안 돼 하면서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럼 살 거예요 이제? 따라갈 수도 없어요. 이제. 아니 자리를 안 줘요 지주사들이. 그러니까요. 뭐 자리를 줘야 들어가는데. 뭐 덕분에 어쨌든 코스피의 밸류업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2,770까지 올라가는데 지주사들이 정말 큰 역할을 한 건 사실이니까 이렇게 일제히 두 자릿수 급등했으니까 뭐 그 중에서 차트 보여드리면 한화, 뭐 두산 이런 종목들. 한화랑 두산은 뭐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보잖아요. 그렇죠. 한화 밑에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오션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한화시스템에, 두산도 두산에너빌리티 짱짱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일단 가고 있는데 뭐 밸류업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생긴다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나마 이 두 개가 그래도 실체가 확실하잖아요. 그쵸. 방산과 원전. 그리고 또 이제 금융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KB금융이 또 어제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야 이게 두 달도 안 지났죠. 4월 9일부터 두 달 만에 6만 원짜리가 지금 10만 원까지 넘었습니다. 안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안 살 거니까 아마 계속 갈 거예요,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아이도 메타인지. 금융주는 어쩔 겁니까? 손 안 가지. 이거 솔직히 정거점에서 여기서는 그래도 좀 멈추겠지 하는데 돌리는 속도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 페이크 이 8%로 그냥 다시 뚫어버리는 이 그 은행주는 그렇다 치고 증권주 미래에셋증권 이렇게 갔고요. 자 보험 삼성생명 보험업
보험 종목을 사본 적이 있어요 평생? 지금까지 보지 못한 대한민국의 장을 보여주고 전 태어나서 보험주를 매수는커녕 매수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얘기는 김동완 PD님께 듣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에 애널리스트 톡톡으로 저희 증권주랑 보험주 얘기할 거거든요. 네.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뭐 신재생 이거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하는 거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리고 또 원전 같이 좀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원전이라는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 이게 다 어쨌든 에너지 쪽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코프로. 아니 은근히 자꾸 그 이재명 대통령과 2차 전지를 엮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민생인가요? 엮는 이유는? 아니 뭐 네. 그 어쨌든 전기차가 네. 친환경이니까 친환경을 엮는 거죠. 근데 이게 뭔가 공약적으로 묶여 있는 게 저는 안 보이던데. 2차 전지하고 뭔가 정부 지금 신정부에서 밀고 있는 거랑 연관성이 있나요? 아 친환경을 좋아하는 건 맞죠. 친환경을 좋아하면 전기차를 더 많이 보급을 하겠죠. 네. 뭔가 근데 친환경이라고 해서 전기차를 막 언급을 막 하거나 그런 건 없었잖아요. 모르죠. 뭐 그걸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않을까. 확실히 반응은 없긴 한 것 같아요. 네. 아예 없진 않아요. 근데 3.5% 오르긴 했는데 이건 시장이 그쵸? 좋으니까 좀 네. 바닥을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아닐까. 그래서 그냥 다들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친환경 좋아하는 대통령이니까 전기차 좀 더 지금부터 가지 않을까? 이런 댓글 진짜 많아요. 어제도 저희 얘기하고 있는데 채팅창에서도 달렸어요. 이제부터 2차 전지 갑니다. 이런 얘기.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간밤에 테슬라가 유럽에서 매출이 또 떨어졌고요. 중국에서 매출이 또 떨어졌습니다. 전기차가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중국차 말고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정치는 수사고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세는 지금의 2차 전지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관점이고요. 자 그리고 뭐 지역 화폐 코나이 뭐 그렇다 칩시다. 이거는 뭐 다 아는 종목이니까. 쿠콘. 지역 화폐뿐만 아니라 이제 디지털 화폐 쪽으로 우리가 확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세요? 이건 이제 코나이가 가니까 2등주 3등주가 나온 거라고 봅니다. 예. 지역 화폐는 어쨌든 할 거잖아요. 무조건 하겠죠. 예. 예. 그러면은 일단 뭐 테마성이긴 하지만 어쨌든 움직이는 것에 실체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러면? 이건 기대감이죠. 아 그렇군요. 그쵸. 코나이가 저 정도까지 갈 일도 아니에요. 근데 코나이는 실체가 있지 않을까요? 그쵸. 예. 왜냐하면 이제 예. 경기도지사 시절에 코나이를 실제로 썼으니까 예, 코나 이건- 카드를. 근데 이게 뭐 사실 저희가 투자 의견을 드리기가 좀 애매하네요, 그렇죠? 이게 뭔가 얘기하면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간 걸 갖다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쪽 지역 화폐가 맞습니다. 오히려 힘은 그쪽이 제일 좋군요. 지주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큰 트렌드가 형성이 된 거고 예. 지금 당장 주목받는 건 하루 이틀 안에 그 트레이더들 네. 안에서 트레이더들이 지주사는 안 건드리나요? 지주사도 합니다. 좀 그래요? 자금이 크신 분들은 지주사를 하시고 오, 자금이 좀 적으신 분들은 이쪽 지역 화폐를 하셨어요. 어제. 오 예. 그렇군요. 제가 그 비트맥스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갖다 드렸어요. 제가 그때 3,300원인가에 얘기했었거든요. 비트맥스라는 종목 지금 4,500원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국장을 하려면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네. 기술이 아닙니다. 아, 제 마인드셋이에요. 맞아요. 편견을 버려야지 지금 돈 벌 수 있습니다. 국장에서. 예. 가상화폐도 보니까 생각보다 그 명문화된 그런 공약들이 좀 있더라고요. 현물 ETF 도입한다. 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뭐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근데 이거를 모르겠어요.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또 밑에서 보좌관들이 써준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거에 이제 뭐 코인은 사기다라고 했던 사람들이랑 비교하면 어쨌든 조금은 다른 모습 그걸 또 기대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상화폐 쪽도 계속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CJ ENM 이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또 그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대한민국에도 뭐 엔비디아가 필요하다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엔비디아를 만들겠다고 하신 분이죠. 그렇죠. 네. 대한민국에도 이제 넷플릭스 하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어쨌든 국산화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진다면 뭐 있죠. 뭐 티빙도 충분히, 있고 예. 웨이브도 있고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통합이 되거나 이런 일들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들 좀 어렵거든요. OTT들이. 예, 그런 일들은 뭐 굳이 대통령이 누구냐를 떠나서 아마 진행될 일이기는 했습니다만 좀 더 이제 가속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CJ ENM 그리고 콘텐츠주들을 그리고 콘텐츠의 수출도 많이 힘을 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뭐 요 정도까지 어제 이렇게 흘러갔는데 이 기세들만 보면 이게 지금 종목이 몇 개예요. 지금 벌써 40몇 분이 지나갔는데 사실 모든 산업에 다 이렇게 관심을 좀 가졌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냥 어제는 솔직히 그냥 다 축포가 터진 거고 지금부터 좀 냉정하게 봐야 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하고 싶은 걸 만약에 다 한다는 가정하에 추경을 35조를 쏟았을 때 그리고 앞으로 채권을 발행을 늘렸을 때 한국의 정부 부채 비율은 5년간 10%포인트 상승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도 이거죠. 부채잖아요. 예,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나선 대통령인데 계속 폭풍 감세안을 밀어붙이면서 부채 한도를 없애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지긋한 어른들이 공화당의 어른들이 야 난 이거 못 받아주겠어라고 그 자기 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 똑같이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미국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기축통화국이고요. 부채 한도만 없애면 달러 찍어내면 문제가 없습니다. 뭐 거기서 계속 찍어내면 되니까. 그렇죠. 네. 거기서 만약에 2008년처럼 진짜 그 얽히고 설킨 문제가 폭발하면서 시장을 막아뜨리지 않는 이상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대한민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분께서는 기축통화국이 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기축통화국이 당장 되는 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미국에게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고 오히려 대한민국에게는 원화 가치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일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쪽으로 수출 둔화가 현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는 낮아지는데 이렇게 축포가 자꾸 터지면 코스피의 밸류에이션, PER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누군가는 곳곳에서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아까 저희가 기관의 어떤 종목들에서 봤던 것처럼 누군가는 숏을 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닌 거죠. 그런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또 아까 선반영이라고 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될 거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었나요? 뭐 기정사실처럼 분위기가 돼 있었죠. 이미 그 해외 폴리마켓 그 베팅 사이트에서 70%가 넘는 지지를 받으면서 이미 3개월 동안 계속 진행이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주사 올라간 거 하루 이틀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최근 계속 몇 달째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가리라는 보장이 없을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금융시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가능성이 화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정말로 해소할 수 있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PBR을 높였을 때 2850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 일단은 파티가 벌어진 건 사실이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거 사실이니까 돈 끌어다 쓰면 단기적으로는 호재죠. 뭐 시장에 춤추는 종목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근데 거기다가 반도체가 도와주면 3000P까지 갈 수 있는데 어제 봤던 걸로는 반도체는 전혀 도와주지 못했거든요. 외국인들은 오히려 삼성전자를 팔았거든요. 그래서 3000P는 약간은 아직까지는 조금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2800선 중반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등락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전망. 그때부터 등락을 이어가는 배경은 야 이렇게 돈 계속 써도 돼? 혹은
야, 이 정도로 올라왔으면 이거 밸류에이션 이거 맞아? 코스피가? 이런 논란들이 똑같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국내 증시에서도. 행복 속의 불안이죠.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어제 축제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좋은 일만 보고 싶지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걱정해야 할 부분들도 하나씩 짚어가면서 주식시장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 종목들이 좀 있는데 저희가 시간을 앞에서 다 써먹어가지고 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로봇이요? 예. 로봇은 뭐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네. 예, 오늘 꼭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 네. 상황인가요? 예. 네, 로봇은 저도 어제 봤는데 이제 정책 수혜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뭐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정책 수혜 빼고 네. 좀 올라갔던 종목들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았던 게 이제 로봇이었고 그다음에 알테오젠이었고 그래서 이슈를 좀 준비를 하긴 했는데 뭐 굳이 그거 정리해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시장에서 파티 속에서 우리가 또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주는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손이 안 간다는 그 증권주와 또 보험주에 대해서 사실을 잠시 후에 애널리스트 톡톡에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뭐 지금도 늦지 않았냐. 그렇죠, 그거죠. 뭐 가장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예, 사실. 예. 그것만 여쭤보면 되는데 그래도 또 중요한 현재 얘기를 상황들을, 해주시겠네요. 또 예. 들어볼 수 있을 테니까 자 잠시 후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고맙습니다. 네.